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시니어의 삶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060, 아니 7080 세대까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드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말벗, 동훈입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거나 혹은 이른 새벽 산책길에 나서신 위대한 시니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제가 겪었던 아주 사소하지만 뼈아픈 점심시간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제였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간다고 나갔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으니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전에는 그럭저럭 TV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꼽시계가 정확하게 울리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말라 비틀어진 김치 쪼가리와 찬밥뿐이더군요. 라면을 끓여 먹자니 속이 더부룩할 것 같고 오랜만에 뜨끈한 순대국밥이 간절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가서 사 먹자.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내 돈 내고 밥도 못 사 먹냐. 호기롭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국밥집으로 향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목에 사원증을 건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부장님 욕을 하고 있었고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은 개모임을 하는지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차고 시끄러운 풍경 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제가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아주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종업원 아주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다가와서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몇 분이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기어들어가게 대답했습니다. 아, 한 명이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바빠 죽겠는데 혼자 와서 자리 차지하네. 물론 저 혼자만의 자격지심이었겠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따갑던지요. 결국 저는 주방 바로 앞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제일 구석진 인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패딩 점퍼를 벗을 곳도 없어서 엉거주춤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이죠. 국밥이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보니 침이 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앞 테이블에 젊은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는 친구도 없나 봐.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네. 쯧쯧. 마치 제 마음속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누구에게 연락 온 것도 없는데 의미 없이 카카오톡 목록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요. 나 외로워서 혼자 온 거 아니야. 그냥 바빠서 후딱 먹고 가는 거야. 라고 온몸으로 변명하고 있었던 거죠. 국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뜨거운지 짠지도 모르게 10분 만에 마시듯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는데 속이 든든하기는커녕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내 돈 내고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못 먹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나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에 벌벌 떨며 살까? 남은 30년도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제 혹은 오늘 여러분이 겪은 풍경인가요?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짝 친구가 있어야 했고,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회식을 해야 했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겸상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곧 왕따이거나 실패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떤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제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낯선 고요함, 이 낯선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일본 교토에 사는 제 친구 준 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준 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혀를 끌끌 차며 아주 매서운 일침을 놓더군요. 동훈상, 자네는 아직 인생의 하수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면 자네의 노후는 지옥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노후는 천국이 되지. 그걸 우리는 고독력이라고 불러. 고독력. 고독을 즐기는 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며 도망쳤던 그 고독이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을 마주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점심 보란 듯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 가위질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 형이 아주 명쾌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동은상, 외로움은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와 같은 상태야. 남이 없어서 괴롭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나 구걸하는 마음이지.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수동적이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야. 그래서 자꾸 TV를 켜두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대지. 하지만 고독은 달라. 고독은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부자와 같은 상태야. 사람들 속에 어울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내가 나랑 놀고 싶어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거야.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를 채우는 능동적인 시간이지. 이건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야.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 양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 비위 맞추고 주말에는 경조사 챙기러 다니느라 바쁘고 집에서는 아이들 챙기고 아내 눈치 보느라 내 시간이 없었죠. 그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제발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 그거 아니었나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문을 잠그고 있는 그 5분이 유일한 자유이자 휴식이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왜 막상 은퇴하고 나서 주어지니까 자유가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가 평생 타인에게 기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는 남이 인정해줘야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내 명함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내 전화를 받아줄 부하 직원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끈들이 툭툭 끊어지는 은퇴 후에 갑자기 조명이 꺼진 무대에 혼자 선 배우처럼 당황하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도 자식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은 누구나 혼자 배낭을 메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혼자 걷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늙어서 아주 괴팍하고 추한 노인이 됩니다. 아내가 외출만 하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따라 나서는 삼식이가 되고 바쁜 자식들에게 하루에 10번씩 전화해서 왜 안 오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화내는 꼰대가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외로움을 내가 좀 해결해달라는 감정의 구걸입니다. 자식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 없는 부모, 아픈 부모, 아닙니다. 바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걸을 멈추고 스스로 고독이라는 선물을 즐길 줄 아는 힘, 즉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고독력이 있어야 자식도 배우자도 편안해집니다.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죠. 그래서인지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에는 오이토리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 또는 당당한 1인이라는 뜻의 존칭입니다. 예전에는 일본도 우리처럼 혼자 다니면 친구가 없나 하고 수군거렸지만 지금 일본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혼자 잘 노는 것이 최고의 능력, 즉 어른의 품격으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준 형이 사는 교토의 한 식당 풍경을 묘사해 주더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토의 오래된 골목에 있는 야키니쿠고 기구이 집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옷매무새도 아주 단정하고 고운 스카프를 매셨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1인석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최고급 소고기 1인분과 생맥주 한 잔을 주문합니다. 고기가 나오면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한 점씩 불판에 올립니다. 치익하고 고기 익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를 맡고 불판의 불꽃을 바라보고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준형이 물었습니다. 동훈상, 이 할머니가 처량해 보이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정말 우아해 보이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상대방이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나라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일본 노인들이 즐기는 오이토리사마의 품격입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서 료칸, 온천여관, 여행을 떠납니다. 남들은 늙어서 궁상맞게 무슨 혼자 여행이냐고 할지 몰라도 그분은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생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신과의 깊은 대화 시간입니다. 준형은 이것을 셀프 데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나 자신과 연애하듯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 밥 사주느라 돈 쓰고 상사 비위 맞추느라 시간 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취향은 잊고 살았습니다. 정작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에게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나요? 집에 혼자 있으면 귀찮다고 찬밥에 물 말아 먹거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 건 친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VIP 손님인 나를 모시고 하는 만찬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국물의 깊은 맛을 느끼고 깍두기의 아삭함을 즐기며 동훈아,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하면서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내일 점심부터는 제발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나를 대접하십시오. 그게 고동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동력이 없는 사람들, 혼자 있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노후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아주 위험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하다가 은퇴한 김 부장이라는 친구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화기에 불이 났던 친구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이 친구는 집에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디질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등산복을 입고 무조건 나갑니다. 산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산 입구 막걸리 집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합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집니다. 어이, 박 사장. 밥 먹었어? 한잔할까? 어이, 이 과장. 나야. 요즘 바쁜가? 처음에는 예전 부하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예의상 만나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나면 맨날 똑같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자랑만 늘어놓고 술 취해서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남의 시간은 배려하지 않으니 점점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다들 회의 중입니다. 지방 출장 왔습니다라며 핑계를 댑니다. 그럼 김 부장은 화를 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땐 굽신거리던 놈들이 끈 떨어졌다고 무시해. 결국 김 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까고 지나가는 비둘기한테 말을 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제발 당신 혼자 좀 놀아요. 숨 막혀 죽겠어요 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준형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동훈상,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나쁜 관계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 마음이 외롭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사기꾼이 와서 형님, 형님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 그래서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야. 또 외로우니까 자식에게 집착해. 주말에 왜 안 오냐, 너희끼리만 놀러 가냐 하면서 간섭하다가 결국 며느리랑 사위랑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거야. 고동력이 없으면
영혼의 면역력이 없는 것과 같아. 아주 작은 외로운 바이러스에도 금방 쓰러지고 아주 작은 유혹에도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지. 여러분, 혹시 지금 습관적으로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고 계신가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누구 만날 사람 없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친구나 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침묵을 즐기는 연습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좀 놀아보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동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평생을 단체 생활만 해온 우리에게 갑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라고 하면 그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겁부터 나죠. 그래서 준 형이 알려준 고동력 강화 3단계 훈련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1단계, 동네 카페에서 30분 멍 때리기, 디지털 디톡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동네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가십시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창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마십시오. 책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냥 30분 동안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카페에 흐르는 음악을 듣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구경하세요. 처음 5분은 손이 떨릴 겁니다. 심심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놀랍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1단계의 목표입니다. 2단계, 혼자 조조 영화 보기 문화생활. 혼자 밥 먹는 게 레벨이 높다면 영화관부터 도전하세요. 영화관은 어차피 불을 끄니까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조조 영화를 예매하십시오. 값도 싸고 사람도 없습니다. 팝콘 큰 거 하나 사들고 남 눈치 안 보고 다리 쭉 뻗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에서 누가 팝콘 씹는 소리 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화 끝나고 재밌었냐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울고 웃는 그 짜릿한 몰입감. 한번 맛보면 친구랑 시간 맞춰서 영화 보는 게 귀찮아질 겁니다. 3단계, 나 홀로 미식회, 혼밥의 완성. 이제 대망의 혼밥입니다. 동네 김밥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말고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조금 비싼 식당, 맛집을 가십시오. 식당에 들어갈 때 쭈뼛거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한 명입니다. 조용한 자리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사진도 한 장 찍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바쁩니다. 혹시 쳐다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혼자서도 저렇게 여유롭게 식사하다니 참 멋진 어른이구나. 라고 부러워하는 거라고 말이죠. 착각이라도 좋습니다. 자존감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하신 분이라면 이제 1박 2일 혼자 여행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걷고 싶을 때 걷는 여행. 누군가에게 다리 안 아파, 배 안 고파, 물어볼 필요 없는 그 절대적인 자유. 그 해방감을 한번 맛보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매주도 혼자 어두운 곳에서 묵어야 맛있는 된장이 되고 와인도 혼자 오크통 속에서 긴 시간을 견뎌야 향기로운 술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독일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이 있고 향기로운 어른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아내에게 집착하지 않으니 아내가 남편을 더 편안하게 대하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자식들이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고 친구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남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일 점심 용기를 내보십시오. 식당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가장 맛있는 메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종업원에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여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위대한 시니어 한 명 왔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혼자일 때 가장 위대합니다.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당신의 고독은 처량함이 아니라 최고의 품격입니다. 긴 시간 저 동훈이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촛불 하나를 켜두는 위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자존감 지킴이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의 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